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10월 2일) 금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네, 날씨가 꽤나 쌀쌀한 아침 맞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좀 마음과 몸 그리고 편안하게 좀 가지시면서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놀이동산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여러분이 데이트 상대분과 함께 놀이동산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 또는 그가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서 들고 오고 있어요. 어떤 맛의 아이스크림일까요? 첫 번째 바닐라, 두 번째 초코, 세 번째 딸기, 네 번째는 호남 맛입니다. 이 네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다른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놀이동산에 갔을 때 연인이 나에게 어떤 아이스크림의 맛을 사다 줬을까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게시판에 삼선버스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팥맛 아이스크림이 좋긴 하지만 전 심리 테스트에서 딸기 맛을 골랐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맛을 고르셨나요?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닐라였죠. 바닐라를 고르신 분은 항상 이 데이트 약속을 만들고 좋은 장소를 선정하며 이 매너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딱 하나 흠이 있다면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하네요. 이 양날의 검 같아요. 좀 데이트에 능숙하고 좀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지없이 의심이 들죠. 아, 좀 능숙한데? 바람둥이 아니야? 이런. 예, 역시나 바닐라 맛이 약간 이런 양날의 검과 같은 장단점이 있었군요. 두 번째가 초코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PD님과 제가 일심동체로 고른 건데요. 데이트 약속을 귀찮다고 취소하는 변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네요. 하지만 데이트를 하게 되면 또 즐겁게 만날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고개를 끄덕끄덕여게 하는 내용인데 PD님은 도리도리 거부하시는, 아니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딸기예요. 우리 삼선버스님이 골라주신 선택이죠. 딸기는 항상 자기만의 데이트 스타일을 고집하지만요. 겉보기와는 달리 따뜻하고 또 애교스러운 정도가 애교가 굉장히 많은 타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삼선버스님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가 혼합인데요. 혼합이 여러 가지 맛이 섞인 거죠. 내성적이어서 상대방이 먼저 데이트를 신청해 주기를 바라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고 나서는 타고난 유머 감각으로 상대방을 내내 웃게 해주는 타입이라고 하네요. 살짝 튕기면서도 또 데이트에서는 적극적으로 재미있는 그런 매력적인 타입인 것 같은데 4번을 보니까 4번을 고를 걸 그랬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심리 테스트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한번 알아볼게요. 네, 한 주 평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인 오늘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을 예정입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내일까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4도 사이에 분포 보이겠고요. 맑은 날씨는 다행히도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요, 서해 앞바다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3m로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서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또 동해 앞바다는 1.5에서 3m 정도로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 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네, 10월 2일 금요일, 오늘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생각보다 오늘은 좀 슬픈 소식이 많은 날들이었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탤런트 최진실 씨가 사망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데요. 2008년이었죠. 벌써 꽤 시간이 흘렀네요. 10월 2일 새벽에 괴롭다는 메모와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채 자택 안방욕실에서 목을 맨 채 숨진 채 발견됐죠. 경찰은 부검을 통해 최 씨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지었는데요. 원인은 우울증이었다고 하네요. 전 남편과 이혼 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또 보냈었던데요. 이혼 후에 우울증을 앓다가 한 달여 전인 9월 8일 이 탤런트 안재환 씨도 자살을 했죠. 그때 최진실 씨가 안재환 씨를 상대로 사채업자 노릇을 했다, 이런 루머에 시달리면서 또다시 이제 최진실 씨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최진실 배우는요, 이 자살 전날까지도 모 제약회사 광고 촬영을 했고 또 기자들에게 연말 활동 계획까지 전했던 것으로 밝혀져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또 슬픔을 안겨줬는데요. 1988년에 데뷔해 1989년에 남자는 여자이기 나름이에요, 이런 멘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 최진실 씨.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네, 1995년으로 한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미국 미식축구 선수 오제이 심슨이 무죄 판결을 받은 날인데요. 이날이 그 법 쪽에서 배심원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한 그런 사건이어서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오제이 심슨이요, 이 전처였던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녀의 남자친구였죠. 로널드 골드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1994년 6월 17일 구속됩니다. 미국의 전설적이었던 이 미식축구 스타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이때 충격을 좀 받았었죠. 배심원은 전원일치 합의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전체 12명 중에 이 배심원의 9명이 흑인이었다고 해요. 백인 여성은 2명이었고 멕시코계 히스패닉 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무죄 판결에 대해 미국 언론들이 한결같이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판결 발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판결에 동의하는 반응은 33%밖에 없었고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반응은 무려 56%에 육박했습니다. 이 판결 결과로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이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사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데 적합하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이 인종 문제가 판결 결과를 좌우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았기 때문이에요. 배심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미국 전체에 퍼지는 날이기도 했었죠. 네, 오늘 마지막, 오늘의 역사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출생일이 바로 또 오늘이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비폭력주의자의 대표 주자죠. 마하트마 간디.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도 불린대요. 1922년에 인도의 문호조 타고르가 마하트마, 이게 위대한 영혼이란 뜻인데요. 마하트마라고 칭송한 시를 받은 후에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1869년 10월 2일에 출생했고요. 1887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법을 배운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또 1893년에는 남아공으로 건너가 차별받는 인도인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갔다고 하는데요. 이때 간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또 1915년에 귀국한 간디는 저희 참 유명한 그런 운동이었죠. 비폭력 저항 운동을 국내에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1924년부터는 또 국민회의파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인도인의 자력에 의한 농촌 구제를 나설 것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네요. 수차례 투옥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948년 1월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이 반이슬람 극우파의 한 청년에 의해 정말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간디는 정말 손에 꼽히는 유명하고도 존경할 만한 인물로 꼽히고 있죠.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네, 게시판을 보니까요. 안양 아줌마님도 출석을 해주셨고, 이 삼성버스님이 아까 딸기 고르셨는데, 애교라 진실은 먼 훗날에 밝혀지겠죠 라면서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주시면서요. 날씨 끝나고 나오는 프로그램 소개 멘트, 이거 혹시 박다솔 기자님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니에요. 그 김이라 아나운서가 녹음한 스팟입니다. 굉장히 들을 때마다 웃음소리가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내용의 스팟이었는데요. 김이라 아나운서가 그 스팟의 주인공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에마리오 님이 쌀쌀한 아침 출석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에별리고 님도 피디님하고 저한테 굿모닝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좀 피디님하고 저하고 둘 다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감기 조심하시고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낭만고양이님이 어제는 쓸데없이 너무 바빠서 오늘부터는 좀 여유를 되찾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헛개비님, 또 정권교체 이룩하자님, 꼴통아이티님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특히 꼴통아이티님은 마구마구 졸리운 아침입니다용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까칠한 이주부님이 제일 먼저 꿀모닝 이라면서 출석 체크를 남겨주셨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게시판으로 또 발자취를 꾹꾹 남겨주시고 계셔서 더 힘내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해외 토픽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네, 오늘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은 스릴 만점의 중국에서 높이 180m짜리 유리다리가 오픈했다는 소식으로 맨 처음 알려드릴게요. 높은 곳을 참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공포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스릴 만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유리다리가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외양시 핑장현에 있는 스니우자의 국가지질공원에 높이 180m, 길이 300m짜리의 바닥이 유리로 된 현수교가 최근 개장했다고 합니다. 마주한 두 절벽을 이어 만든 이 다리는요, 현수교만의 이 흔들리는 특성은 물론 바닥이 또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및 계곡을 아찔하지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다리에 쓰인 유리가 두께 24mm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도는 일반 유리의 25배라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네요. 로프는 또 지름 53mm짜리 특수 재질이 사용돼 안전성에는 굉장히 중국 측이 자신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고도가 높은 곳에 유리바닥으로 된 전망대나 통로를 만드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사실 미국에서 이게 처음에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중국에도 이 열풍이 불고 있네요. 장자제 국립산림공원에 가셔도 이런 300m짜리 유리다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 여러 곳곳에 가시면 유명 명소라고 한다면 한번 유리다리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147cm의 남성이 보디빌더가 된 그런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희귀 질환으로 키가 180이라고 할 뻔했네요. 147cm인 한 20대 남성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갖고 운동에 매진한 끝에 아주 멋진 근육을 가진 보디빌더로 변신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국 일간 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키도 참 작고 몸도 약했던 한 남성이 어떻게 보디빌더 선수가 되었는지 그 사연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가장 작은 보디빌더 선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춘탄, 21살 청년인데요. 영국 노섬브리아대에서 기업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하네요. 평소에는 이벤트 매니저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춘탄은 자신이 키가 작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큰 놀림을 많이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앓고 있는 병은 만기 발현형 척추뼈끝 형성 이상이라는 이름도 다소 난해한 이 선천적인 유전 질환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이 질환은 거의 남성에게만 나타난다고 하네요. 한번 발현하면 척추와 같은 뼈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키가 어린이 수준에 머물게 되고 다른 신체적 합병증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춘타는 지난 몇 년 동안은 놀림을 당하면서 정말 인생의 최악의 시간을 보냈지만 놀랍게도 이 기간이 내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작아서 더 약하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디빌더의 길을 통해 나를 바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신감을 높이려고 한마디로 보디빌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역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할 만큼 완성도 높은 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찾았다고 하네요.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거의 지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자신의 이 주된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라면서요. 이를 통해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생활의 꿀팁 시간이죠. 모르면 손해고 또 알면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 불타는 금요일을 맞아 불금에 약속 있으신 분들에게 참 좋은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술을 빨리 깨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은요, 이 술을 마시기 전에 초콜릿을 한번 드셔보세요. 음주 전에 초콜릿은 위 보호에 좋을 뿐 아니라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마시는 중에는 최대한 말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간혹 가다가 술을 조금 마시려고 탄산음료를 섞어 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일 취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맛은 좀 떨어져도 물과 섞어 먹는 게 낫다고 하네요. 안주로는 또 오이가 제격이죠. 오이의 이뇨작용 덕분에 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런 이미 술을 다 마시셨다고요? 그렇다면 해독작용에 좋고 또 알코올 분해에도 좋은 매실, 이 수분을 제공해 알코올을 희석시키면서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커피와 찬우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말을 내일부터 맞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은 날씨가 또 좋다고 하니까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힘차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신지혜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